송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원TV에서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후보자들과의 대담을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을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군의원 가선거구에 두 번째 출사표를 던진 오혜자 예비후보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양평군의 의장 오혜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것도 내가 이렇게 멘트한 다음에 하시는데 자동으로 잘 하시네요. 네? 자, 요즘 참 예비 후보는 등록하셨어요? 네, 등록했습니다. 네, 22일이었죠, 지난. 네. 이제 올해 의회 일정도 다 끝나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그야말로 선거 일정에만 올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 요즘 하루 일과를 잠깐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하루는 늘 국민에서 시작해서 국민으로 끝납니다. 아침에 이제 여행 가시는 분도 만나보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3월에 저희가 그 임시회 마지막 회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국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만나서 민원도 듣고 또 저희가 앞으로 어쨌든 6월 말까지는 제가 9대 의원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서 국민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저녁 때는 몇 시쯤이나 업무가 끝나세요, 그러면? 요즘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녁 인사하고 요즘 갈산에 벚꽃이 엄청 잘 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갈산 벚꽃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거기 보니까 또 그 갈산 그 구장에 축구구장에 축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축구하시는 분들 인사하고 나니까 9시가 넘었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체력은 따라주세요?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는 비례 후보에 당선이 되시고 이번에는 지역구로 출마하셨는데 네. 이게 다니시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왜 나왔어? 왜 나왔습니까? 출마 동기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에 대한. 네. 제가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또 부의장 또 의장까지 어떻게 보면 다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제가 이제 4년 동안은 조례도 제정을 14건이나 하고 개정이 7건, 그 다음에 군정질의도 21건, 5분 발언도 8건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또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조금 한 발자국 더 국민 곁으로 가서 국민의 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군의원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참 아마 양평군의회 역사상 네. 초선 비례 의원이 네. 아마 의장까지 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처음입니다. 아마 저도 이제 제가 91년부터 양평군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대로는 제가 이제 꾸준하게 신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제가 잘 알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운도 많으신 것 같아? 응? 주변 분들이 제가 관운이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부의장도 그렇고 의장까지 되는 거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저에게 그런 큰 책임을 또 주셔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년 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네. 선출직으로서 네. 선출직에 몸담고 계시다 보니 선출직은 군의원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든가 덕목은 어떤 게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국민을 대신하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국민하고 저희하고 신뢰감이 좀 있어야 되고 제 생각은 진심을 갖고서는 일도 그렇고
주민을 만나는 것도 진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의정 보고서에도 했지만 이렇게 초심은 지키고 진심은 채우고 안심은 드린다는 말을 한 것처럼 저희는 이제 초심도 잊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또 전력 질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방 네. 메인 슬로건이 초심은 지키고, 네. 진심은 채우고, 네. 안심은 드린다라고 네. 이렇게 네. 메인 슬로건 같은데 네.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초심을 잊고 또 권위적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초심을 좀 지키고, 제가 아마 4년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감동할 수 있는 거는 진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주민들한테 안심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정보고서 할 적에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이렇게 선출직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벌써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동안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정치인을 롤모델로 삼아서 내가 본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요. 제가 정치를 한 지는 4년 정도밖에 안 됐고 많은 분을 만나뵌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가까이에 있는 김성교 의원님이 롤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양평이나 여주를 생각하는 마음, 또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주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하다못해 그 집의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고 숟가락이 몇 가지인지도 잘 아시고, 또 양평 같은 경우에는 양평에 필요한 거, 양평 곳곳에 어떤 게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어딜 가시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얘기도 나누고 민원도 듣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분을 닮고 싶은데, 저는 아직 역량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가 닮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항상 제가 놓치지 않고 꼭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후보님들한테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달에 네. 특검 조사를 받다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정희철 단원위원장님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사실 이거는 공흥리 아파트에 대한 사건인데요. 그때 일어난 게 2011년도에서 16년도에 일어났던 개발부담금, 부당이득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10년이나 넘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의 현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서 특감을 나와서 전부 다 보고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금 특검을 하면서 지금 정희철 위원장님이 너무나도 애통스럽게 21장의 유서에다가 절절히 써내려간 게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 의도하는 정치적인 의도에 휘말려서 자기도 원하지도 않는 일을 써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또 단어를 책임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던 분이 정치적인 프레임 때문에 유명을 달리했다는 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매우 분개합니다. 또한 이 일이 철저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얼마 전에 김성교 의원님이 국정조사에서 질의에서 얘기하신 거에 따르면은 거기 조사했던 사람이 조사는 안 받고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희는 이제 이것이 끝까지 철저하게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프로필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선출직에 진출하시기 전에 오랫동안 농협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 같은 농협에서 근무한 경험이 의정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농협에서 거의 3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업과 경제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 저에게 현실을 보는 눈을 길러준 소중한 경험이었고, 제가 이제 농협에서 기획마트를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평군의 예산이 1조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를 본다 그러면 제가 농협에서 근무했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농민들의 현실이나 지역 경제에 대한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양평군 의회 임기가 끝나지 않고 재임 중이신데, 네. 양평군 의회 의원을 역임하시면서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랄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4년 동안 많은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주민과 함께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 아마 다 아시겠지만 시내 일이 냄새 때문에 엄청 지금 비료공장? 비료공장 때문에, 냄새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어서, 얼마 전에 15억을 들여서 냄새 저감 장치를 했는데 오히려 냄새가 더 많이 나갔고 주민들이 엄청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홍천에도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라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 회기 때 5분 발언을 해서, 또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우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또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몇십 년 동안 교통받으면서 이제도 맨날 원인을 찾겠다, 뭘 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생각하시니까 분통이 터지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하나 가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민과 함께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을 해도 축분 비료공장은 아마 예전 10여 년 전에도 다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냄새를 없애는 냄새를 저감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또다시 이렇게 15억을 들여서 저감 장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화학약품을 써서 냄새를 저감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약품하고 그다음에 그 공장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밀폐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밖으로 많이 빠져나와서 주민들이 느끼는 건 그전보다도 훨씬 더 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용역도 하는 중, 용역 같은 것도 지금 좀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평군 의원에 당선이 되셔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시는데, 이렇게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군 의원의 역할은 이거구나, 핵심적인 역할은 이런 역할인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군 의원이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정치의 뜻을 두기 전에는 군의원들이 뭐 하는지 몰랐는데, 군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해서 제가 그 4년 동안 조례도 제정하고 개정한 게 21건이나 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정말 시선은 국민들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어느 정도 어떻게 더 편리하게 만들 것인지, 국민들의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공감을 하고 함께 노력할지에 또 양평군이 발전하고, 또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늘 소통하면서 또 이 정책도 제안하는 것도 같이 노력하고 하면 양평군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4년 동안 의정 활동하시면서 이런저런 각종 많은 상을 수상을 하셨던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이 있다면? 저희가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 대상을 제가 얼마 전에 2025년도에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국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몇 명에 뽑아서 주는 거다 보니까 전 책임감이 더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을 탄 기쁨도 있지만 그거에 비하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주민들한테 봉사하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 초심 잃지 않고 초심을 지키면서 주민들에 향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개인적인 특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는 뭐 선거일 때문에 뭐 취미 생활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이제 평상시에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닐 때는 등산 동호회 다니면서 우리 그 농협에 있는 직원들하고 등산도 꽤 여러 번 다니고 그랬는데 사실 이 그 의원 생활하면서는 등산은 사실 몇 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걷는 거 정도 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활동적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내향적이어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즐기는 편이어서 뭐 그럴 때는 책도 보고 집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 요즘은 이제 제가 늘 그 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대학원을 조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마다 생김생기도 다르지만 물론 내면적인 마인드도 다 다르다라고 봐요. 근데 좀 쑥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본인을 생각할 때 나에 대한 강점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또 강점을 얘기하라니까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밖에서 보기에는 제가 조금 강해 보이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직장 다닐 때도 리더십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리더십보다는 이렇게 더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앞에도 얘기했지만 진심을 갖고 사람을 대할 적에 그게 좀 통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번에는 물론 비례로 양평군 의원에 진출을 하셨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지역구 후보처럼 왕성하게 선거 운동을 안 하잖아요. 비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당의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는 해야 된다라고 보면서도 그렇죠. 정말 이번에는 이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어쨌거나 지난번에 이번이 두 번째 출마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출마해가지고 유권자를 만날 때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초선이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저도 초선일 때는 업무를 배우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조례도 만들고 군정질의도 하고 뭐 5분 발언도 했지만 제가 4년은 그래도 준비하는 기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제가 4년 준비한 것을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의 4년은 더 주민과 소통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라고 주민들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주민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또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미처 못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다라면 말씀하시죠. 사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정보고서에서도 밝혀드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하고 군정질의도 하고 5분 발언을 하면서 주민들의 삶에 좀 더 가까이 가고 또 변화시키기에 노력을 했지만 또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역구로 출마하는 만큼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마무리 발언 이게 대체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또 별도로 마무리 발언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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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금 전에 한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군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오혜자 예비 후보와 함께 후보자의 삶과 이력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후보자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혜자 예비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